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아마 클라우드일 텐데요. 이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또 언급하는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다들 컨테이너는 많이 들어봤는데 컨테이너가 무엇이고 다른 기업은 어떻게 컨테이너를 도입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IBM과 함께 컨테이너가 어떤 기술이고 실제 도입 사례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서승원 실장님 그리고 김선웅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승원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 IBM의 서승원 실장입니다. IBM의 클라우드 컴피턴시 센터라는 조직에 속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어드바이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을 찾아뵙고 어드바이저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웅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의 김선웅 실장입니다. 저는 IT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GTS라는 조직에서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 혹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서비스는 항상 GTS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설문과 이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컨테이너가 왜 화두이고 대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원 실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승원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심한 세대를 저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환경 자체가 지금만큼이나 예측하기 어렵고 또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즌인 거는 같긴 합니다. 고스란히 그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들은 IT에 그대로 다 숙제로 또 이제 전달되게 되는데요. 그때 IBM 입장에서는 IBM 클라우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그 클라우드 기술들을 오늘은 쉽고 그다음에 편견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좀 말끔하게 해소시켜드리고 또 그 IBM 클라우드 핵심 기술이라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미나를 보시고 계시는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께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미 수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소정의 성과를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소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단계를 거친 기업들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면서 하나의 지향점들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2020년 5월을 보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한 3년 후, 5년 후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갈 것인가 IT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CIO 샵에서는 보통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전제로 해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또는 우리 개발팀과 운영팀이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데보스 체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건 경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글로벌 벤더 또는 국내 클라우드 벤더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IBM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정 기술로서 개방형 클라우드, 즉 그 개방형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필요한 기술 요소,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월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희는 소개를 과감히 해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5월 초에 있었던 Think 2020라는 글로벌, IBM 글로벌 행사에서도 저희 CEO 그 아빈드 회장께서도 IBM이 앞으로 바라보는 클라우드 2.0 시장에서의 코어 테크놀로지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IBM이 어떤 시장에 던져드리는 기술적인 큰 화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 요소, 저희 경쟁 포인트이긴 한데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쉽게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대략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마켓에서 가지고 계시는 기업들의 고민들을 어떤 과제적인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부분들을 갖고 그러한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비전과 솔루션들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여기 컨테이너에 대한 컨셉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3가지 정도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 어떤 그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구현 사례 롯데카드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IT 내부의 숙제들 이런 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계시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 IBM에 있는 글로벌 리서치 팀이 한번 숫자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에 보시는 57%, 46% 숫자들처럼 실은 절반 가까이 고객들,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수천 고객들을 봤을 때 절반 수준의 고객분들은 IT 최적화, 즉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디지털라이즈드해서 매출을 일으키거나 또는 비용 절감을 일으키거나 이라는 방법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근간이 되는 어떤 백본 테크놀로지 같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많은 솔루션들과 또는 주요 클라우드 벤더들로부터 이미 경험을 한 번 다 하셨어요. 뭐 AWS나 애주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많은 클라우드 벤더를 통해서 어떤 IaaS 형태의 인프라 클라우드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2020년, 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오면서 고객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니즈로 내세우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복잡한 IT 환경을 어렵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지금 손에는 아마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들고 계실 거예요. 또는 이제 막 클라우드를 어떤 데로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숫자적으로 보니까 한 7개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그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난 그것들을 관리할 것인가, 또 그걸 관리하느라고 또 다른 비용과 또는 시간이 투여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으로 조금 더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고민한다는 것,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보는 수많은 고객분들을 보면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대에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은 이미 기대 효과라든가 베너핏 같은 것도 이미 다 증명이 됐다는 거죠. 과연 근데 이걸 어떤 포인트를 두고서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또 다른 숙제이자 올바른 고민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만나보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고민이 추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운영 비용인데요. IT 기술은 점점 발전을 하고 또 세대는 바뀌어가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그로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IT에 이제 부담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성과를 내고 또는 그것들을 운영하는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비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티마이즈해서 할 것인가 이것들이 하나의 또 큰 숙제로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완전히 비즈니스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LOB 입장에서 리퀘어먼트를 냈는데 그게 IT가 소화해서 또 이렇게 시장에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결국 저 타임 투 마켓 관점으로 얼마만큼 리드 타임이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뒷단에 있는 IT 샵에서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 자체는 과거 20년,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 CIO 샵이나 CXO 레벨에서는 IT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로 뭔가 혁신을 바라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비용적인 부분과 어떤 자사의 비즈니스와 매출에 기여하는 IT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될 때 과연 우리 개발팀, IT 리소스들, 운영팀들은 실제 어떤 생산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또 하나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큰 이 3가지 숙제가 아마 여기 오늘 세미나에 들으신 분들 IT샵에서는 크게 과거의 숙제가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제사항은 클라우드로 전제를 했을 때 이 3가지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또 다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고민의 요소이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회사의 IT, 지금 세미나에서 들으시는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의 IT샵을 가만히 들여보시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복잡한 그러니까 인프라와 서비스가 다 얽혀 있고요. 또 오래된 레가시가 그대로 살아있고 혁신을 일으킬 때 유저가 보게 되는 프론트 단만 했기 때문에 뒷단에는 스파게티처럼 엮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은 저희가 IT적으로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가 독립되지 않고 스파게티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혁신을 크게 일으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행태는 바로 그대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내는 사람들
조직들한테 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생산성이 제일 중요한데 별도의 어드민 타입 오브 일을 하는데 이제 시간들을 많이 소요하게 되시는 겁니다. 또 혁신을 이뤄내는 기회들은 점점 뒤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IT 환경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는 실제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들, 또 내부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또 외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승인 프로세스도 아마 또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또 클라우드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또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또 이제 또 고민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쉽고 빠르게 또는 비용을 좀 절감시키면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은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컨셉 자체는 실은 2008년부터 나와서 그렇게 핫한 지금 요즘엔 막 핫하게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의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저변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실제 컨테이너라는 기술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자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자사의 서비스를 붙였다가 뗄 수 있는 상황, 또 창의적으로 서비스를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이 IT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데브옵스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월드가 지향하는 바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 때 방향성 없이 어떤 이 쇼커 지름길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갈 것인가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봤을 IBM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은 개방형 클라우드를 구현하시되 그 안에서 핵심적인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지름길을 가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웨비나의 핵심 용어, 네. 메인 용어인 컨테이너가 이제 네. 드디어 등장이 했는데요. 네. 이 컨테이너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IT적으로 특별히 새로 나온 신조어는 아니고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해상 물류 쪽에서 쓰던 10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어떤 컨테이너의 그 단어, 그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직관적으로 지금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C레벨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IT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려고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딱 100년 전에 우리 배에다가 물건들을 싣는 방식입니다. 어떤 표준화라든가 어떤 프레임은 전혀 없이 규칙 없이 그냥 워크로드라고 하는 짐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실어 놓은 겁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그물을 씌워놨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IT 샵에서의 서버 기술과도 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고민하시는 건데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한꺼번에 얽혀버려서 실은 혁신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기 이제 급급하고 그런 데 있어서의 실제 IT 샵에서의 스pen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월드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하나의 인프라를 거대한 배로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실제 워크로드를 되게 표준화된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는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워크로드를 다 패키징해 넣은 상태로 해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또 같은 동일 면적을 또 많은 선적들을 실을 수 있는 그 컨테이너의 모습처럼 어떤 그 인프라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것들은 실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1957년에 벌써 50년 전일이 되긴 하는데요. 해상물류의 가장 글로벌 넘버원 기업인 머스크에서 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실제 도입을 해서 운송비를 드라마틱하게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컨셉을 그대로 우리 IT에서 얘기하는 이 클라우드 터미놀로지에서 얘기하는 컨테이너도 그래도 비추어서 설명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워크로드는 규격화된 컨테이너 안에 패키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은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와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를 대처하는 방법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워크로드들은 하나의 표준화된 형태로 패키징돼서 들어가실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패키징에는 마구잡이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구동하기 위한 소스 코드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바이너리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형태에서 경량화된 형태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랭귀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랭귀지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인디펜던트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클라우드, 즉 IBM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컨테이너화해서 워크로드 올려놨다. 근데 이게 만약 개방형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 또는 자사의 온프리미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따로 구축해 두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도 그 워크로드, 그 서비스는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IBM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떠한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어떠한 벤더에도 락인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개방적인 클라우드, 그 가장 큰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클라우드 2.0 시대의 키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룩하는 기술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더 IT적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서버 기술 형태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면 밑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환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OS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를 아마 세팅을 해 놓으실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시장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 뭐 하이퍼바이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바이저로 가상화 플랫폼을 띄워놓은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 워크로드, 어떤 서비스들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프로젝트를 할 때를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운영팀이 연락해서 VM 자원을 할당을 해서 가상머신을 먼저 띄워놓은 다음에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요구하는 어떤 OS 체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OS를 띄워놓고 런타임을 띄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하나의 스택을 쭉 그 가상화 환경 위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복수계로 쭈르륵 세워놓게 되는 거죠. 뭐 고객분 따라서는 어떤 내부적으로 전략으로 가상머신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놓고서 어플리케이션을 필요할 때마다 올리는 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를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되시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여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하이브리드 컴퓨팅으로 오고 있는 클라우드 2.0 시대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아키텍처는 굉장히 무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가 나온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 운영체제 위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단계, 그래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지탱하기 위해 돌아갔던 VM,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들, 그 뭐 게스트 OS라고 또 부르는데 그것들이 각각 종류마다 다르게 있었던 것들을 저는 과감히 이것들을 다 없애고 중간에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가볍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구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 최소한의 자원들만 경량화된 형태로 서비스들이 그 위에 온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들, 패키징된 컨테이너로 간 서비스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인프라로부터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특징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고객 입장에서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도 선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우리 레고 블록을 끼우듯이 리플레이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트래픽이 몰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에 트래픽이 몰린다고 했을 때 과거에 사람이 붙어서 운영자가 붙어서 VM 자원을 급하게 할당하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관점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그 단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스케일 아웃 되거나 해서 그 트래픽을 감당해내고 또 어떤 그런 종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스케일 인해서 자동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인프라 자원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컨테이너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도 장애를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는 법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엔터프라이즈 IT 운영팀에 계신 분들은 더 실감을 하게 되실 텐데요. 장애가 났을 때는 뭐 현업에서 바로 전화가 올 것이고 BA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고, 그리고 운영팀에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인프라팀과 이 어플리케이션 팀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인프라 팀에서는 이제 OS 담당자, 미들웨어 담당자, DB 담당자 다 루트 코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쭉 바텀업으로 쭉 이제 스캐닝을 시작을 하시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즉 그 얘기는 뒷단에 있는 IT 시스템이 전부 다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이 얼기설기 다 이렇게 엉켜버렸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2.0의 컨테이너 시대에서는 그 문제를 찾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간단화되어 있고 처리하는 방법 자체도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에서 이 시스템 다운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는 컨테이너만 리플레이스먼트 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즘에 더 고급화된 컨테이너 기술에서는 그걸 오토 리커버리 형태로 저희가 컨테이너에 구성되어 있는 그 서비스가 다시 회복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장애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그걸 위해서 뭐 밤을 새야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노고를 많이 들이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부담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IT 팀의 어떤 생산성 향상 또 업무 만족도 뭐 이런 것들로 피로도를 절감시키는 그런 부수적인 기대의 이익으로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BM에서 얘기할 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초격차를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IT가 기여하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오늘은 컨테이너를 적극 활용하셔서 클라우드 위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IT 관점으로 미리 세워놓은 왼쪽에 있는 포인트가 비용 절감, 리드 타임 감소, 스케일 아웃 큰 세 가지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이 가치는 오래전부터 갖고 왔던 IT 관점에서의 어떤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들이 클라우드, 즉 컨테이너라이제이션으로 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가지는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프라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절감이 일어난 부분들을 다시 우리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선투자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순환적인 자원 활용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인 건데요. 과거에 이미 예산은 다 확정되어 있고 또 카펙스를 일으키려면 내부적으로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어떤 그런 여유분을 가지게 되는 어떤 이네블로 작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타임 감소, 즉 이건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두 번째가 가장 큰 임팩트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만들어낼 때 인프라 자원을 할당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타임,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SI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걸 인프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또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신규 런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라이즈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큰 이점이 되는 거고요. 또 모두에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몰려서 우리 시스템이 만약에 기존 기술로 되어 있다면 다운돼서 다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을 때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엔드 유저를 다 그대로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 서비스가 컨테이너화 되어 있고 그게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되면서 그런 트래픽들을 모두 다 감당해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찾는 컨슈머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플랫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로 인한 그 기회비용에 대한 이점은 상당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더 상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쉽게 IBM이 얘기하는 개방형 클라우드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리미스 워크로드에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그대로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단위 서비스당 의미 있는 서비스 단위로 만드시고 IT 환경으로 갖고서 내부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시던 아니면 IBM 클라우드를 쓰시던 그 클라우드 위에서 이 서비스를 그대로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쓰시다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를 만약에 받게 되던가 아니면 온프리미스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또 다른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확산 요건이 있어서 워크로드로 이렇게 옮기셔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구애 없이 락인 없이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IBM이 작년에 레드햇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완전히 클라우드 아키텍처도 오픈소스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또 개방적이고 또 안전하고 또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서비스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장점이 된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우리 회사 서비스를 컨테이너화 시켜놨을 때 뭐 단위 서비스는 어떤 특정 비용 절감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그 혁신들을 자유롭게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또 궁금해하는 네. 분들이 많으실 건데 가장 비용 절감이 과연 어느 만큼 될 것이냐라는 거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정말 일어나는지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아까 비용 절감, 리드 타임 감소, 그다음에 스케일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컨테이너의 큰 세 가지 특징으로 제가 뽑아봤었는데요. as is랑 놓고서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 is에서는 보통 이제 갖고 계시는 인프라 위에다가 서비스를 쭉 이렇게 VM 위에다가 스택처럼 쭉 갖고서 이제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워크로드 꾹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 경우에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뭐 수십 개 또는 좀 큰 고객사들에서 수백 개 프로젝트가 돌아가면서
VM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VM들은 그냥 놀고 있는 VM들도 있는 거고요. 뭐 그만큼 또 라이센스는 그대로 나가시는 거고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찬스는 그냥 없었던 겁니다. 컨테이너 월드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서버를 유지를 하지만 OS랑 같이 하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경량화된 형태로 단위 서비스들을 갖고서 이 인프라 위에다가 올리게 되는 거고요. 유휴 자원들에 대해서 계속 비용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비용 절감 포인트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용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과금이 되는 거 하는 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쓴 만큼 만약에 서비스가 좀 더 확장돼서 컨테이너가 늘어날 때는 그 확장만큼에 대해서 인프라 자원을 더 쓰게 될 거고 그런 것들도 비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프라 자원을 접하는 방법, 인프라 자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해서 쓸 수 있을지 갖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실제 개발팀과 운영팀 비율이 각각 다르실 거고 어떻게 인프라를 또 가상화했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소위 이제 박스를 구성해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컨테이너로 갔을 때 인프라 자원에 대한 그 유휴 자원에 대한 관리 포인트,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은 정말 큰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께서 이제 내 손 안에 내가 컨트롤하면서 그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가치로 이제 이어질 겁니다. 네, 리드 타임 감소라는 부분들은 두 번째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수많은 승인 프로세스가 있고 또 개발자가 직접 하지 못하고 운영자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엄청나게 시간을 소모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를 구현하시게 되면은 그 뒷단에 따라오는 이제 데브옵스 툴체인이 있습니다. CI/CD라고 하는 툴체인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발자의 조금 더 생산성을 더 고도화시킨 측면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개발자는 소스를 만드시고 나서 실제 배포를 하시게 될 때 직접 프로덕션까지 가는 그 전체 툴체인 과정이 빠르게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만드신 개발자의 소스 코드 파일과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지로 뜬 상태로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이 바로 프로덕션에 적용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쉽게 툴체인 CI/CD를 통해서 구현하시면서 과거에 수많은 승인을 기다리고 매뉴얼하게 했던 작업들이 상당 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그쪽에서 많이 감소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케일 아웃 부분. 아마 뒤에 이제 롯데카드 사례에서 더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투비 컨테이너 월드의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서비스는 하나의 이제 POD, 팟이라고 하는 안에 그 서비스들이 컨테이너된 형태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어떤 특정 시즈널리티를 갖고 사용자가 몰려들었을 때 과거에는 인프라 자원과 VM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서비스가 뻗거나 다운되거나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서비스 측면에서 컨테이너가 자동적으로 스케일 아웃 되면서 그 서비스를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그 감당해내는 레인지와 민맥스도 실제 관리자분께서 컨트롤을 직접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 컨테이너의 스케일 인 또 스케일 아웃이 일어나면서 사용자의 서비스가 끊김없이 유지되도록 이 가치를 발휘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컨테이너로 도입하셨을 때 바로 실질적으로 얻게 되고 또 느끼게 되시는 포인트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컨테이너 도입 비용 구조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용 절감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포인트를 대략 한 30%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비용 절감이 일어날 수 있다 보게 되고 있고 실제 운영 비용 쪽 과거에 인건비가 히든 코스트로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절감되게 되고 플랫폼 비용의 부분들도 과거에 OS라든가 미들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이센스에 무겁게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컨테이너 관리품으로 경량하게 바뀌게 되면서 그런 비용 요소들이 많이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과 플랫폼 비용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되고 이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더 전환됐을 때에는 또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누리게 됐을 때에는 이 가치를 조금 더 확대돼서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크게 IBM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가치도 큰 두 개의 축이 있으세요. 그래서 IBM이 왜 지금 패스트 팔로워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레드햇이랑 인수합병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너지를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중심의 레드햇을 갖고 오면서 저희가 실제 오픈소스 컴퍼니를 더 거듭나게 됐고요. 과거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체어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뒤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전면에 나서서 고객의 환경을 더 개방형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IBM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경험, 또 SI, SM을 통해서 얻었던 그 노하우, 또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고객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앞단에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할지에 대한 어드바이저를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도입을 하신 다음에 뒤에 어떻게 이거 운영 유지 보수하지, 아니면 클라우드 벤더로부터 어떻게 그 기술들을 노하우를 이전받지 되는 부분들을 엔터프라이즈 경험이 많은 IBM이 오픈소스를 갖고 있는 레드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되게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역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드리는 차별화된 가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컨테이너가 어떤 기술이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실제 이 컨테이너를 적용한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김선웅 실장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고객들 여러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롯데카드 사례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롯데카드의 경우 이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이렇게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옮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1차로 채널계, 흔히 우리 말하는 앞단이라고 이제 하는데 프론트엔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채널계 클라우드를 먼저 2017년도에 이제 그 클라우드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에 지금 업무계, 계정계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 프로그램을 지금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IBM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에서 2017년부터 클라우드로 가려고 했을 때 생각하실 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는 아마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많은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을 때 이제 표준 기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로 써야 될 기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롯데카드는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플랫폼 표준 기술로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융 상황을 보면은 여러 핀테크라든가 많은 인터페이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수요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롭게 지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 비즈니스에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롯데카드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고민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1차 채널계를 구축하셨을 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이제 핀테크 연계된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널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PC, 웹, 그리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카드로 들어오는 많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빠른 개발, 빠른 디플로이먼트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데브옵스, CI/CD인데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걸 정말 우리 아이디어를 IT에 운영하게 넣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롯데카드는 결정하신 게 이제 파스 플랫폼,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이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는 솔루션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1차적으로 구축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도입 효과를 보면은 기존에 있던 채널, 모바일, 백엔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채널 단에서는 이제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예로 들면 2017년 이후 2019년, 20년까지 채널 단에서 업무계로 들어오는 트랜잭션 양이 약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매출의 증가로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개발자들, 지금까지의 우리의 IT 환경에서는 운영이라는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지만 이제는 운영보다는 개발을 얼마나 빨리 적용하느냐는 측면에서 개발자의 생산성 증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1차 채널계 컨테이너를 구축할 때 롯데카드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고민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한 2, 3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는 사실 VM, 흔히 말하는 IaaS 형태의 클라우드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과감하게 IaaS 형태의 클라우드가 아닌 컨테이너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참 과감한 결정이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의 이제 보통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시던 상용 소프트웨어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번 운영 환경을 변화해보자라고 결정하셨고요.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IT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1차 채널계 컨테이너를 구축하면서 롯데카드가 예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그냥 간단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앞서 들어봤지만, 이거를 듣고 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모든 영역을 다 컨테이너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우리가 중요한 업무, DBMS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도 컨테이너로 가지 않고 여전히 VM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카드의 경우도 채널단 앞단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컨테이너로 옮겨갔지만, 일부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독립 솔루션들, 그리고 DBMS는 여전히 독립 서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스탠드얼론 서버라든가, 그리고 여전히 VM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카드는 최대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옮겨서 IT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라는 게 이제 그 롯데카드의 목적이셨습니다. 네. 1차로 지금 채널계의 클라우드를 구축하셔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2차 이제 저희가 그냥 백엔드, 계정계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업무계 클라우드까지 지금 확대 구축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앞단의 채널계와 그리고 뒤에 업무계까지 모두 클라우드를 확대를 해서 이제 비즈니스의 신속성, 비즈니스의 어질리티를 확보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이 파스, 컨테이너 환경 플랫폼의 특징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리소스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알아서 앞서 말씀드린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가는 기능들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많은 채널단의 유입에 대해서 플랫폼이 자동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채널계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신속한 개발 효과를 누리셨고, 이제는 운영 업무계까지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한국 IBM이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차 채널계를 통해서 많은 그 레슨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차 지금 운영계 작업을 통해서 1차 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1차에 했던 솔루션, 많은 솔루션들이 다 컨테이너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많은 솔루션들이 컨테이너 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컨테이너라는 게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제 다양한 벤더들도 역시 자사의 솔루션을 컨테이너화할 수 있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계속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했던 VM이라든가 물리 서버는 사이징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서버는 얼마야. 그래서 이거는 이 서버 내에서 얼마간의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지만, 이제 파드라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이징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서버라든가 어떤 시스템들이 특정한 곳에서만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서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테이너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막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 방식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해서 로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데브옵스, 흔히 말하는 CI/CD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바꿔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레슨런을 활용했습니다. 네. 제가 사이징을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VM 환경이나 독립 가상 서버, 그리고 이제 독립 서버의 환경에서는 사이징이 좀 쉬웠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TPM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이징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컨테이너는 이게 그런 관점의 사이징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프로세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이징을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징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의 용량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롯데카드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사이징하는 방법론을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지금 고객분들과 같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결국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서비스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따라 대해서 저희가 가장 작은 민 사이즈부터 맥스 사이즈까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정의이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값과 맥스 값을 수정해 가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확대 구축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안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국내 감독기관에서도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클라우드 보안은 우리가 저희 흔히 말하고 있는 IaaS 혹은 VM 기반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사항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도 지금은 컨테이너의 보안을 VM에 준하는 보안으로 하자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와 이제 롯데카드 고객은 보안에 대해서 한 5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답을 마련해 보자라고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보면 사실 접근 통제입니다. 기존의 VM이라든가 가상 서버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 통제를 했지만 지금 컨테이너는 그런 통향이 아니라 프로세스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의 OS, 하나의 서버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간의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라는 게 특정한 위치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돌고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로그라든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특징상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동안 그 컨테이너가 사용하고 있는 로그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디에 수집하고 그리고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그 오디트상에 상당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I/CD 과정 중에서 또 보안 요소는 없을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정말 보안 침해 요소가 없을까? 그리고 CI/CD 상황 중에서 어떤 잘못된 소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 이제는 이제 기존의 인프라 시스템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보안 요소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가져야 할 보안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특성상 단독 리소스가 아니라 공유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그러면 이 공유하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요소, 어떻게 접근을 막아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롯데카드와 한국 IBM이 같이 논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2020년 2월부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확대 구축되고 있고, 현재 설계 단계를 거의 마무리해서 이제 향후에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할 때 조금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 중에 컨테이너 이퀄 뭐 MSA다 이런 말씀을 시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지금 2차 업무계는 뭐 MSA 이렇게 표현되긴 좀 어렵습니다. 기존 레가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포맷만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이란 표현보다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비즈니스 로직의 변화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의 변화가 없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컨테이너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테스트가 더 중요하겠죠. 기존 거와 지금 컨테이너로 옮겨놓은 것이 정말 같은 효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카드는 올 연말 정도에 이제 업무계 클라우드를 파스 형태에서 오픈할 생각입니다. 오늘 뭐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 롯데카드가 이 클라우드 여정에 IBM을 선택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고객분들은 IBM이 클라우드를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IBM은 지금까지 계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햇을 저희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롯데카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입장에서의 솔루션 프로바이더 입장이고요. 한국 IBM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걸 지휘하고, 그리고 이제 SI한 형태로서 지금 IBM과 레드햇의 시너지로 지금 2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그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점점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오픈소스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픈소스를 썼을 때 사용하는 거와 이제 운영하고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요. 한국 IBM을 포함한 그 전 세계 IBM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금 메인터넌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롯데카드가 IBM을 참 좋게 보셨고요. 그리고 IBM의 특징상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카드는 현재는 지금 프라이빗하게 이 지금 업무계와 채널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뭐 클라우드를 퍼블릭으로 어떻게 확장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한국 IBM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롯데카드 사례를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서 실장님께서 한번 정리 혹은 이제 추가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아마 들으셨으면 앞에서의 컨테이너라이제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과 소개들을 쭉 들어서서 아마 개념을 잡으셨을 걸로 보이고요. 롯데카드 사례를 아마 쭉 이제
설명 들으시니까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시고 또 그것을 한번 실제적으로 체감해보고 싶으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IBM 쪽에서는 프루브 오브 컨셉, 즉 POC 기술 검증 세션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지난 5월 14일에 IBM 오피스는 여의도에 있는데요. 여의도의 한 층을 전체 저희가 리노베이션해서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파크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에 오셔서 크게 뭐 3주간의 코스, 8주간의 코스, 어플리케이션의 난이도라든가 개수라든가 아니면 갖고 계시는 커스터머 요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택적으로 취사하셔서 직접 오셔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뭐 외부망 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환경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희 팀에서 직접 가서 그 기간에 따라서 서비스를 기술 검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POC 기간 동안에는 이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자분들 그리고 또 운영자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개발적인 입장에서도 실제 컨테이너레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컨테이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자세히 어플리케이션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보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부터 포함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한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찬스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이런 세션들을 즐기시고 또 많은 가치들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컨테이너가 어떤 기술이고 실제 도입 사례가 어떻게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컨테이너가 핫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웨비나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 그리고 다양한 레벨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계시고 있는데 좀 쉬운 질문부터 하나 할까요? 네. 이 기술에 대한 좀 질문이 되겠는데 서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컨테이너 기술이 AWS 혹은 MS 애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 좀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주요한 사업자이시기도 한데요. AWS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 또는 나아가서 구글에서도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컴포넌트를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컨테이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 클라우드 안에서의 어떤 컨테이너의 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IBM에서도 얘기하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도 또는 저희는 레드햇 인수합병을 통해서 얻게 된 오픈시프트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더 이동성이나 이런 관리 체계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다른 벤더들보다 조금 더 개방형이고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시장에 말씀드리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카드 사례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핫한 이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이제 신청 이랬을 때 트래픽이 굉장히 카드사들에 많이 몰렸었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대응을 했는지 좀 궁금해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롯데카드 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롯데카드로부터 들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재난지원금 신청이 각 카드사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상 하고 있었고요. 월요일날 재난지원금 신청했을 때 각 카드사는 당연히 어떤 일을 했을 거냐면은 재난지원금 서비스가 들어오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원을 증설하고 아마 대기를 하셨을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들어올까를 고민하셨고요. 롯데카드 역시 동일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롯데카드는 앞서 만들어 놓은 채널계 시스템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서비스를 올렸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같이 자원을 증설하려 했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던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다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컨테이너의 특징 때문입니다. 현재 롯데카드 채널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서비스 중에 조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서비스들은 민값으로 다 낮춰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모든 프라이어티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에 조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갑자기 많은 트랙션이 들어올 때 레퓨널이라고 하는 이제 접속 대기 솔루션을 앞단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가 부하를 다 처리하지 못할 때 지금 몇 번째 대기 중이십니다. 몇 번만 기다리십시오.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요.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로 레퓨널 서비스를 앞단에 걸었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레퓨널 서비스가
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채널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 컨테이너를 통한 클라우드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롯데카드의 순 이슈가 없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기술적인 질문들 또 네.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락인 효과에 대한 네. 질문들이 조금 네.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이 락인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전환 이슈나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없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락인이 없다라는 말은 벤더의 락인에 대한 효과가 그런 단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전환이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없는 플랫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아까 롯데카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DBMS처럼 중요한 시스템이나 중요한 자원들은 뭐 이렇게 전환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고려하신다든가 보수적으로 고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락인이 없다는 말씀들은 특정 벤더의 클라우드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멀티 클라우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갖고서 최근에 저희 IBM이 마켓의 개방형 클라우드다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락인 효과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조금 다른 그 시각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이 벤더의 입장에서는 특화된 서비스를 통한 락인이 되는 게 오히려 서비스 이익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IBM이 이 락인 없는 개방형 클라우드를 내세운다라는 거는 좀 어떤 이유인지 그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BM이 클라우드 시장을 보는 관점은 최근에 챕터 1과 챕터 2로 보통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018년까지의 시장을 저희는 챕터 1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브랜드를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래서 그 AWS라든가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 많은 벤더들이 진짜 IaaS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을 저희는 다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챕터 1의 시장입니다. 근데 챕터 1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고객이 갖고 있는 워크로드 20% 정도만 클라우드로 올라갔고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는 80%의 워크로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도입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있어서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고객한테 더 많은 자유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최근에 저희가 레드햇 인수합병을 통해서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통제, 지휘,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구축 체계를 갖추고 자신 있게 시장에 말씀드리는 하나의 비즈니스 전략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갖고 계시는 어떤 기술의 환경 부분도 어떤 특정 벤더에 락인되지 않고 더 많은 서비스 벤더들과 증명되어 있는 컨테이너 기술을 누리시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 저희 IBM에서 말씀드리는 클라이언트의 이노베이션이고 클라이언트의 가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챕터 2 결국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제가 새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전략 또는 기술 로드맵은 컨테이너 중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더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컨테이너를 실질적으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실무적인 질문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전체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면 이 시스템 환경 부분 설정 기간이랑 그다음에 테스트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카드는 이제 업무기에 대해서 2단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진행을 하면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1단계 채널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2단계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의 효율성 때문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2차 채널계 업무계 시스템을 구성할 때 그 시스템 환경 설정 기간은 상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롯데카드 업무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닌 기존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이미 돌아가는 레가시가 있고 새로 마이그레이션된 그 시스템, 그 플랫폼을 이제 동시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초기에 제안할 때는 약 4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컨테이너 기술의 여러 가지 강점들 중에서도 비용 절감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좀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인프라에 대한 비용 절감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과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지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 즉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비용 절감 효과는 실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효과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 환경 자체가, 운영 환경 자체가 컨테이너 중심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 기존에 유효했지만 더 이상 밸리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거죠. 아까 롯데카드 케이스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자, 사용자의 엔드유저 대기자를 세운 어떤 그런 솔루션들의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미들웨어 라이센스 같은 분들이 실은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죠. 또 좀 직접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시장에서 웹스피어 라이센스를 갖고서 미들웨어 와스 환경을 구현하고 계시는 고객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클라우드 환경, 즉 우리 저희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옮겨 오셨을 때는 그런 라이센스 같은 것들도 좀 더 트레이드업 되는 형태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 찬스는 간접적으로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지금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 컨테이너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롯데카드 사례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로 어떤 좀 추가적인 사례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컨테이너를 좀 고민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세상에서 파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MSA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MSA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분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해해서 새롭게 이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롯데카드와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최소한의 변화, 물론 비즈니스 로직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쉬운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기존 VM과 이제 저희 단독 서버 형태에 쓴다 모든 것이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저희 체계가 다 돌아간다고 봤다면은, 컨테이너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IP 어드레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안 솔루션들은 컨테이너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일부 보안 솔루션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그냥 모든 솔루션이 다 마이그레이션 된다라고 기본적인 가정을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쓰시고 계시는 솔루션들이 과연 컨테이너로 봤을 때 꼭 써야 할 솔루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써야 된다는 솔루션이라면 솔루션 벤더에게 컨테이너 기반에서 이 솔루션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지금 컨테이너로 가고자 하고, 지금 앞서 서성원 실장이 얘기한 듯이 POC라는 개념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POC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기능 테스트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솔루션들이 과연 컨테이너 기반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이 컨테이너로 갈 때 얼마나 쉬울 거냐, 혹은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거냐를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벌써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네. 하나를 네.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POC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POC에 대해서도 설계도 해주셨지만 네. POC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네. 이 수행할 때 네. 기간이라든지 비용 네.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POC에 대한 관심이 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3주 코스, 8주 코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8주 코스 같은 기간도 길고 고객이 갖고 있는 요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용과 기간들 별도 협의를 해서 유상 POC로 진행하는 방법을 저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희 센터에서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샘플 리스트도 좀 있고요. 뭐 그런 것들 간단히 보시면서 컨테이너화를 경험을 해보시고 3주 이내에서 짧게 체험하는 세션 정도는 저희가 별도 과금을 차지해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한번 보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어떤 성숙도 이런 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저희 팀과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유연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컨테이너가 어떤 기술이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지 여러 사례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답변들도 이제 네.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네. 이제 온라인이나 혹은 이제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승원 실장님.
네. 뭐 일단 되게 유익하고 저 스스로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새로운 컨셉들을 시장에 고객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걸 되게 즐기고 또 보람을 느끼는데요. 오늘 이 과정도 또 많은 제가 아는 고객분도 오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침에 이렇게 금요일 날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셔서 들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되게 매우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선웅 실장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웨비나에서 롯데카드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롯데카드 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과연 현실일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현실이라서 각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좀 고민도 좀 필요하실 거고 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한국 IBM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취재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제일 핫한 기술이 사실 컨테이너가 맞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컨테이너를 도입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POC 문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IBM의 발표 그리고 롯데카드의 자세한 사례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쇼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그리고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